김민재가 뛰는 동안은 무실점, 빠진 뒤에는 실점, 그리고 케인의 맹활약, 역시나 쉬운 승리를 거둔 바이에른 뮌헨의 아우크스부르크전 토크입니다. 자, 한국 시간 28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라운드를 치는 바이에른 아우크스부르크에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4골 차로 승리했던 바이에른이 다시 한번 다득점으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제가 가족 전부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게 개운하게 들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보죠. 바이에른이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고 몰아쳤지만 결정적인 슛이 나지 않으면서 전반전 초반에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이에른의 수비 배우는 가끔 불안했는데요. 그러다 전반 33분 바이에른이 행운 섞인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스루 패스를 받아 자네가 재빨리 슛을 날렸는데 이 공이 다멘 골키퍼와 우드오카이 수비수입니다. 이 선수를 연달아 맞고 골대로 굴러갑니다. 수비가 허겁지겁 걷어냈지만 골라인을 살짝 넘은 뒤였습니다. 우드오카이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선제골 후에 바이에른이 여유를 갖고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37분 현란한 패스에 이은 키미의 슛이 도르슈의 팔에 맞았는데 비디오 판도 끝에 핸드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전반 40분 키커 케인이 골대 한가운데로 정확한 킥을 차 넣으면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분데스리가 데뷔 후에 2경기 연속골을 넣는 케인이었습니다. 후반 24분 케인이 골을 추가합니다. 김민재가 왼쪽으로 준 공이 데이비스, 코망, 데이비스를 거치는 월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점이 김민재였어요. 무전에서 패스를 받은 케인이 지체 없는 오른발 슛으로 골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케인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넣게 됩니다. 후반 35분 김민재 선수는 교체 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이에른이 시즌 첫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후반 42분이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데미로비치가 김민재와 교체돼서 들어온 더리우트, 하필 요 선수의 다리 사이로 스루 패스를 제공하면서 디온 벨리우라는 아우크스부르크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에른의 무실점은 두 번째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깨지게 됐고요. 추가 시간 종료 직전까지도 케인은 헤트트릭을 노렸지만 결국 무산됐고 케인은 멀티골, 바이에른은 3대1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김민재 선수 중심으로 좀 보죠. 경기 초반 김민재의 화두는 알폰소 데이비스와의 호흡이었습니다. 레프트백 데이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그 특유의 공을 받고 싶어하는 위치와 구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랑 매 경기 매 순간 잘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호흡이 불일치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매번 불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또 굉장히 좋은 호흡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 4분 수비 배후로 돌아 들어가는 데이비스에게 김민재가 장거리 스루 패스를 기막히게 찔러 넣어서 단번에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상대 압박에 좀 많이 시달렸고 또 빌드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좀 부담감에 시달리면서 패스 미스를 좀 했어요. 특히 전반전 초반에 하나, 전반전 막판에 2개, 3개 정도의 좀 큰 패스 미스가 있었는데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은 게 다행이었고 그 중에는 김민재 선수가 직접 자신이 몸을 던져 막아내면서 결자 해지를 하는 내 실수는 내가 커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좀 아찔한 플레이들이 있었죠. 반면에 좀 모험적인 패스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환상적인 빌드업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데이비스에게 준 패스뿐 아니라 전반 28분에는 김민재가 코망에게 패스를 줬는데 이날 김민재가 데이비스 아니면 코망에게 주는 패스가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이번 코망에게 한 패스는 정확한 전진 패스였고 이게 바로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서 패스워크를 거쳐서 고레츠카의 위협적인 유효슛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의 득점 상황에서도 김민재의 패스가 기점 역할을 했고요. 전반전에는 슛이 6대7로 오히려 열세였어요. 김민재 혼자만 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팀 전반적으로 상대를 잘 공략하지 못하고 역습을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실점으로 막아낸 바이에른 그리고 2골 차로 리드한 뒤에는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하게 되면서 결국 종료 시점까지 보면 슛 17대 10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세한 경기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슈퍼컵부터 이번 경기까지 총 4경기를 뛰면서 출장 시간이 45, 68, 81로 점진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풀타임 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뜻밖의 더리우트가 벤치로 밀렸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조합이 주전 조합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조합이 잘 쓰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컨디션인 것 같아요. 더리우트가 프리시즌에 뭐 어떤 좀 실수를 하거나 컨디셔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경기들부터 김민재가 선발로 뛰고 더리우트가 교체로 들어오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사실은 프리시즌에는 45분 뛰었으니까 둘 다 몸이 시즌 시작할 때쯤에 올라오고 그럼 김민재 더리우트 조합이 나오겠지? 이게 현지에서 대부분의 예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더리우트의 몸은 아직도 안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조합이 주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간 예상하지 못한 조합이긴 하지만 우파메카노 선수가 지난 시즌 막판에 실수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는 그 실수를 많이 줄여주면서 김민재와 함께 무실점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좀 스타일이 겹칠 수도 있는 좀 다행인 부분이고요. 다만 더리우트의 폼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굉장히 불안해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리우트 쪽에서 실수가 나서 실점을 했습니다. 데미로비치가 스루 패스를 할 때 더리우트가 좀 안이한 수비를 해서 다리 사이로 공이 빠졌고 그 뒤에도 좀 느리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좀 안 그래도 몸이 덜 올라왔는데 컨디션까지 안 좋다? 당분간 더리우트가 뛰는 것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우파메카노, 김민재 조합이 그냥 주전으로 쭉 몇 경기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개인 기록, 세부 기록을 보면요. 패스 성공률이 91%. 이 센터백으로서 아주 높은 것도 아니지만 팀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좀 무난한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공중볼 획득 1회, 태클 성공 1회, 걷어내기 1회 이렇게 좀 수비 스탯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바이에른이 애초에 상대보다 압도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센터백이 수비 스탯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아마 이번 시즌 중에 상당히 많은 경기에서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맹숭맹숭 그렇게 아주 압도적이지 않은 그런 수치를 굉장히 많은 경기에서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적 약팀을 만날 때 그럴 텐데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분데스리가 거의 모든 팀이 상대적 약팀이잖아요. 분데스리가 한 빅4, 레버쿠젠,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 만날 때나 이제 김민재 수비 스탯이 좀 올라갈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 강팀과의 경기에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태클이나 인터셉트를 거의 안 하고 끝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번 두 경기를 보고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었죠. 자, 해리케인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죠. 해리케인도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의 동료였다가 김민재 동료가 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당연하죠. 해리케인의 셔츠가 그 유니폼이 바이에른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케인은 이번 경기 2골을 넣었는데요. 그래서 개막전에서 1골 1도움을 했고 이번 첫 홈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두 경기에서 3골 1도움, 경기당 2개 공격 포인트, 굉장한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에른 소속으로 첫 분데스리가 2경기에서 3골을 넣은 선수는 역사상 딱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의 그 긴 역사상 딱 3명. 그것도 예전 분들은 전 몰라요. 67년도에 이 기록을 세우신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고요. 1993년에 아돌포 발렌시아라는 분이 또 이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너무 옛날 선수들이라서 저는 모릅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기록이고 깨지기 힘든 그런 기록, 재현되기 힘든 기록이었는데 해리케인이 드디어 해냈다. 해리케인은 아주 쾌조의 시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보면 케인은 뭐 그렇게 무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토트넘에서처럼 막 많은 부담을 지고 야 내가 해야 돼 공조 뭐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냥 편하게 순리대로 동료들이 만들어준 기회 있으면 그냥 툭 쳐서 넣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 좋은 대로 뛰어 들어가면 스루 패스 주고 토트넘에서처럼은 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애가 흥민이 한 명뿐이라서 흥민이 어디 있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위에 뛰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캐리 케인은 정말 오랜만에 토트넘에서는 포체티노 때 좀 조직력이 좋았죠. 그때 이후로 이렇게 공격력이 좋고 주변에 선수들이 많은 공격 작업을 하는 팀은 정말 오랜만에 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해 보였고 아주 여유 있는 플레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갖고 팀 전반적인 공격력을 해리케인이 살려주면서 마무리까지 해내는 경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득점왕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겠죠. 안 그래 득점왕 뭐 1순위였는데 이런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그냥 득점왕이 아니고 뭐 경기도 한 골 이상이라든가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 했을 때 세운 뭐 득점 기록에 도전해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득점왕 이상의 수치까지도 좀 노릴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섣부르지만 그런 예상을 해볼 만한 초반 두 경기들입니다. 자, 당연하다는 듯이 골을 속속 집어넣고 있는 해리 케인. 이 경기에서 2골 넣은 뒤에는 해트트릭 기회가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케인이 약간 욕심을 내면서 이제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은 그런 의욕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더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마 해리 케인은 영입한 헤네스 회장이죠. 헤네스 명예회장 그리고 바이에른 구단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에른은 초반 2경기에서 연승을 달렸고요. 지금 리그 선두에 당연히 올라 있습니다. 득점이 7개고 실점이 1, 골드시리 플러스 6인데
골득실 플러스 6으로 2연승한 팀이 바이에른과 우니오 베를린 두 팀밖에 없거든요. 선두에 올라 있고요. 뭐 이번 시즌도 아주 무난하게 선두권 질주를 할 것 같고, 경기를 보면 딱 보입니다. 바이에른이 지금 조직력이 완성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어수선하고 패스가 잘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훨씬 조직력이 좋은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개인기량의 차이로 결국엔 바이에른이 이기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별로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코만, 그나브리, 자네 쪽에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고 케인이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결국엔 경기를 풀어갑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우승하는 팀에 온 김민재와 해리케인 선수가 앞으로도 좀 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편안한 경기라는 게 본인 활약과 별개로 팀은 늘 이기기 때문에 뭐 부담이 적다는 거지, 본인 플레이를 향상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있겠죠. 김민재 선수 앞으로 아마 패스미스 없는 경기를 지향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채찍질하지 않을까. 원래 성격이 본인 실수를 좀 못 받아들입니다. 뭐 그런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완벽해질 김민재와 해리케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바이에른 동료들의 조직력 기대해 보겠습니다.